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태블릿으로 수업을 만들어 봅니다. 자,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자,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 오늘 이제 요게 34쪽입니다. 자, 교과서 옆에 딱 펴두시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들은 우리가 맨 처음에 한 게 뭐야? 그러니까 윤리란 게 뭐야? 이런 거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에 대한 동서양의 이론들, 어떤 사상가들의 생각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어떤 실제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자. 아우, 엄청 소리가 크네. 자, 실제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이제 이 다음 단원이 이제 그러면은 개별 분야. 우리가 이제 실천 윤리학이잖아요. 개별 분야가 있잖아요. 생명 윤리학이라든지 정보 윤리학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가기 전에 어떤 탐구 방법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교과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래서 다음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 앤드 성찰을 해보자. 자, 먼저 이제 여기는 이제 도덕적 탐구.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제 도덕적 탐구다. 그 다음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도덕적 추론 이런 거 나오고요.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또 윤리적 성찰,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이 끝입니다. 아시겠죠? 간단한 단원이에요. 짧은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다음 상황에서 윤리와 관련된 진술은 무엇이고 다른 진술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보자. 뭐야? 야, 지금 너 휴대전화를 5시간째 하고 있어. 하고 있네. 휴대전화는 중독성이 있어. 그렇구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은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해치니까 좋지 않아. 대꾸도 안 하고 계속 휴대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거 예전에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사실 판단, 도덕 판단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너 휴대전화를 5시간째 사용하고 있어. 이게 이제 사실 판단이죠. 휴대전화는 중독성이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과대한 휴대전화 사용은 좋지 않아. 옳지 않아, 좋지 않아. 자, 이런 거는 도덕 판단입니다. 그죠? 요런 걸 지금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어떤 도덕적 추론을 하고 있구나. 자, 윤리 문제와 도덕적 탐구, 도덕적 탐구의 중요성.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물음에 직면하여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 정의로운지 부정의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판단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계속 이제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게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가 다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이게 좋아. 저게 나빠. 이런 거. 그리고 다 이제 그 도덕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할 때 좀 더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덕적 탐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자, 도덕적 탐구는 윤리 문제에 대한 쟁점, 혹은 가치 갈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탐색하며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이나 대안을 설정하고 의사소통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대안을 끌어내는 과정이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뭘 예를 들어볼까? 교실에서 야 저기 창문 좀 열어.
아니야, 추워. 야, 창문 열어야 돼. 그래야지 환기를 시켜야지. 저기 그 뭐야, 코로나가 예방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아, 창문을 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은 열지 않는 것이 좋은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저 뭐 오늘 미세먼지 많아. 야, 코로나가 더 위험하지. 뭐 이런 갈등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야, 짠 하고 이제 해결사가 내가 해결해 주겠다. 자, 윤리 문제에 대한 쟁점, 가치 갈등은 뭐냐? 문제를 이제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문을 여는 게 좋으냐, 닫는 게 좋으냐, 그죠?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을까? 있을 거예요. 지침이 있단 말이야. 보건복지부나 뭐 어떤 식약청이나 식약청이 아니 어디지? 질병관리청인가? 질병. 거기 가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야, 찾아봐. 창문을 계속 열어둘 필요는 없고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환기를 시켜야 되네? 그렇게 돼 있네? 그럼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이나 대안을 설정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주장해. 예. 야,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그래? 그 뭐 근거도 적당하고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서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대안을 끌어낸다. 이 과정을 딱 거치니까 해결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걸 안 거치면 이제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일단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요게 꼭 필요해요. 자료를 찾아봐야 돼. 우기지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입장을 정해. 그다음에 어떻게 돼? 야, 나는 이래서 이래. 이렇게 생각해.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다. 결론을 내린다. 얼마나 깔끔해.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치 갈등을 풀 수 있다. 간단한 거예요. 사실 우리 다 이렇게 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예를 한번 또 들고 있네요. 도덕적 탐구의 과정 해가지고 이번에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찬반론을 도덕적 탐구의 과정으로. 자, 1번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쟁점을 확인, 명료화. 야, 쟁점이 뭐야? 그 다음으로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관련 정보 수집. 야, 찬성 측 주장이 뭐야? 반대 측 주장이 뭐야? 그 이제 알아보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 방식이 대안적인 발전 방식에 대해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것인지 평가한다. 그런지 아닌지를 이제 따져보고요. 더 나아가 이러한 사실에 대한 평가와 자신이 지지하는 논거에 근거하여 최종 입장을 결정할 수 있다. 자기의 의견과 어떤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한다. 물론 이제 토론 과정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죠. 일단 상식적이네,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 모형. 모형이라는 건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하나의 어떤 모범 사례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연습을 몇 번 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일단 윤리 문제 확인 및 명료화, 윤리적 쟁점이나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 서로 갈등하는 가치가 뭔지. 야, 코로나가 더 위험해? 아니야. 뭐야? 우리 미세먼지가 더 위험해?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갈등의 것이 될는지 모르겠네. 사실의 진위, 타당성 탐색 찾아봐. 요새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잖아. 그렇게 타당성, 진위, 주장들의 어떤 근거들의 참 거짓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잠정적인 도덕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내린 잠정적인 도덕 판단의 바탕이 되는 도덕 원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색한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덕 원리가 있는 경우, 그죠? 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이런 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벗는 것은 옳지 않아. 예. 마스크를 벗으면 전염병에 감염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어. 그죠?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벗는 것은 옳지 않아. 왜냐하면 마스크 벗으면은 전염병을 전염시킬 수 있어. 이건 하나의 사실 판단이다, 그지? 자, 왜 그런데? 왜 옳지 않은데? 야, 타인한테 피해 주는 건 옳지 않잖아. 그러니까 마스크 벗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도덕 원리는 이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도덕 판단의 바탕이 되는 어떤 더 근원적인 어떤 도덕 원리 판단. 그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것도 비슷해요. 윤리적 쟁점 및 딜레마 확인 해가지고 윤리적 쟁점이나 딜레마 상황을 확인하고, 여기는 이제 가치 갈등이 이제 좀 중시되는 어떤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쟁점이나 딜레마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토론의 과정을 또 거쳐야죠. 그래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절차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아까 우리 본 거 있잖아. 문제를 확인하고 자료를 찾고 뭐 자기 입장을 내고 서로 토론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이런 거죠. 자, 뭐 밑에 이제 뭐 문제도 하나 제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형제도의 존폐를 결정해도 될까?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구나. 사실 이제 여론에 따라서 많이 바뀌죠. 사형제도 없애자, 찬성하자, 뭐 이런 거 많이 여론에 따라 바뀌는데,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도덕적 추론과 도덕 판단. 자, 아까 그 맨 마지막에 무슨 문장이 있었냐면,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 이건 다른 색깔로 해야지. 도덕적 탐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 도덕적 탐구 우리가 지금 좀 전에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도덕적 추론의 기술을 알아야 돼. 도덕적 추론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을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 도덕적 추론의 기술을 알아야 되는구나. 도덕적 추론? 도덕적 추론이 뭐지? 자,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도덕적 추론과 도덕 판단. 자, 먼저 도덕적 추론. 자, 도덕적 추론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더 앞서서 추론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자. 추론. 자, 활동지입니다. 자, 이 도덕적 추론에 대해서 먼저 이제 추론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자고. 추론이라고 그럴 때 이 추자가 무슨 추자냐면 이게 밀추. 어떤 그 근거나 뭐 이유 같은 것들을 쭉 밀어. 그럼 쭉 밀어버리면 어떤 결론이 다다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추론이야. 그러니까 이유나 근거를 대어서 판단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그게 추론이다. 판단,
판단이 뭐야? 판단이 판단은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판단은 기역은 니은이다. 요게 판단이야. 예. 그죠? 어떤 말을 갖다가 딱 단정 짓는 거지. 야, 빨리 판단해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뭘 딱 단정을 지어야 돼요. 그죠? 단정, 딱 끊어서 정해야 돼. 이게 판단이야. 근데 이 판단에는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한 판단이 있고 가치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사실 판단, 가치 판단. 그리고 이 가치 판단 안에 특히 도덕 판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론이라는 거는 이유나 근거를 대어서 판단을 이끌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럼 그 이유나 근거가 어떤 것들인데? 야, 저 나갈 때 저기 우산 들고 나가라. 응? 왜요? 밖에 비 오거든. 정말? 밖에 봐. 정말 비 오네. 사실이야. 자, 사실. 관찰을 통해서 실험 연구에 의해서 그 참 거짓을 알 수 있는 사건의 서술. 비 오니까 우산 들고 나가라. 비가 온다. 그죠? 그래서 우산 들고 나가야 한다. 개념.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 그게 될 수도 있죠. 뭐랄까. 야, 비 맞으면 안 돼. 요새 비는 황사비야. 황사비는 여러 가지 그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몸에 좋지 않은 그런 비야. 이게 이제 어설프지만 하나의 개념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산 들고 나가라. 원리도 어떤 판단의 그 이유나 근거가 되죠. 그래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치. 자, 그래서 이제 전제들이 참이고 추론 방법이 올바르다. 조건이 두 개가 전제들이 참이고 추론 방법이 올바르다면 그러면 결론은 참이다. 이게 이제 이거 논리학이거든요. 논리학의 근본이에요. 근본. 전제가 뭔데? 전제가 이제 이 줄표가 있지. 이 위에 게 전제야. 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전제. 그러므로 결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니까 전제가 참인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생각해봐. 참인 것 같아, 그렇지? 아닌가? 참인 것 같아.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맞나? 둘 다 참이야. 그 다음에 A이면 B이다. B이면 C이다. 그래서 추론으로 A, B에서 다시 C로 B를 거쳐서 다시 C로 갔으니까 결국 A이면 C이다. 추론 방법이 올바라. 그래서 이 결론은 참이다. 그죠? 요게 추론이야. 대표적인 추론이 이제 3단 논법이지. 1단, 2단, 3단이니까 3단 논법이지, 그지? 3단 논법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A이면 B다, B이면 C다, 그죠? C이면 아니 그래서 A이면 C다. 당연하죠. 원래 논리학은 당연한 거야. 조금 이제 이게 많아지면은 되게 복잡해지는데 많아져도 이제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내는 거, 요게 이제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의 힘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야? 도덕 판단을 이끌어내는 추론은 추론인데 이게 도덕 판단과 관련되는 건 뭘까? 당연히 도덕적 추론이겠죠, 그죠? 그래서 도덕적 추론이다. 그래서 잘못 없는 인간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태아는 잘못 없는 인간이다.
보통 이제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고한이라는 말이 되게 난 싫어. 그래서 이제 잘못 없는 뭐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태아를 죽이는 임신 중절 수술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3단 논법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도덕 원리가 돼. 이건 이제 그냥 원리가 아니라 도덕 원리가 되는 거죠. 뭔가 옳지 않다인데 잘못이 없는 인간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모든 인간은 잘못이 없는 인간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인간이. 그 다음에 이제 태아는 잘못 없는 인간이다. 이게 이제 사실 판단. 혹은 이제 개념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사실 판단이라는 말, 어떤 사실이나 사태를 서술하는 문장, A는 B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덕 판단은 이제 가치 판단 중에 인간 행위의 가치를 담고 있는 판단이다. X는 Y 해야 한다. 도덕 원리는 이제 도덕 원리도 하나의 도덕 판단이죠. 그러니까 도덕 판단인데 그 판단의 그 내용이 이제 원리적인 판단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게 이제 원리니까 모든 X는 Y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자, 교과서 한번 다시 보자.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로 다시 들어와서요. 쭉 한번 볼게요. 도덕적 추론. 우리는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적 추론의 과정을 거친다. 도덕적 추론이란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도덕 판단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자, 이러한 도덕적 추론은 사실, 개념,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하므로 이들을 구분하고 관계를 명료하게 해야 한다. 사실이라는 건 실험, 관찰, 연구 등에 의해 그 참 거짓을 알 수 있는 사건의 기술을 말하며, 개념이라는 건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 혹은 규정이다. 도덕 원리는 윤리 문제에 대해 좋거나 나쁨 혹은 옳거나 그름을 진술하는 가치 기준이다.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요게 문제지. 요 사실 판단. 태아가 정말 무고한은 빼더라도 태아는 정말 인간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이제 요 그 논쟁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럼 어디까지가 인간인가? 수정란부터가 인간인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게 어느 정도 법률적인 판단은 맞죠. 그죠? 뭐 그래서 이제 뭐 낙태 관련된 그 법이 이제 바뀌기는 합니다. 자, 뭐 어쨌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내용보다도 그건 뒤에 나가면 또 뒤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낙태와 관련된 어떤 그 최근에 법이 개정된 부분들 그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자, 일단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쪽. 자, 이번에는 이제 비판적 사고라는 말입니다. 비판적 사고. 그 비판이라는 말을 갖다 먼저 한번. 비판한다. 비판한다는 게 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져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네가 이런 주장을 했어? 그러면 그것이 이런 점은 어떤데, 이런 점은 어떤데, 근거 한번 이렇게 따져보고, 그래? 그러면 네가 이 부분은 맞지만 이 부분은 틀렸네. 이런 부분은 잘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네. 이런 거 하는 게 비판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제 비판적 사고가 어떤 주제나 주장 등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며 평가하는 능동적 사고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근거로 어떤 사실 판단을 내잖아. 그럼 이게 맞는지, 어떤 추론 과정은 맞는지, 도덕 원리는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검토. 그런 거 하는 게 비판적 사고를 하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저기 그 영어로 하면 critical thinking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영어로 굳이 하는 이유는 이게 미국에 보면 이 critical thinking이라는 그 교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 SAT 같은 거 미국에서 이 critical thinking이라는 건 하나의 그 교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지금 소크라테스부터 나와가지고 로직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게 이게 우리만 배우는 게 아니야. 전 세계 특히 이제 서구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거라도 우리가 좀 알아보자고요. 자, 그래서 자, 비판적 사고. 올바른 도덕 판단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먼저 사실 판단의 진위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사실 판단의 어떤 참거짓 검토. 요게 뭐야? 비판적 사고구나. 도덕 판단 과정에서 사실 판단의 참과 거짓은 경험적 탐구 방법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산 가져가. 밖에 비 와. 비 안 오는데? 금방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으로 도덕 원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덕 원리에 대한 검토. 도덕 원리는 가치 문제에 속하며 개인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 도덕 원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의 행위의 결과나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규칙이나 관습, 사회에서 인정하는 권위 및 권위자의 명령, 개인의 도덕적 감정 및 양심을 자신의 도덕 원리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깐만, 내가 너무 빨리 읽어버렸네. 비판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관습이라든지 통용되는 규칙, 그 다음에 어떤 권위자의 명령, 그죠? 어떤 도덕적 감정, 그런 걸 이제 쉽게 도덕 원리로 삼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보편할 수 있는지, 뭐 같은 말이네요. 객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그게 이제 비판적 사고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조금 보자.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나? 도덕적 상상력과 배려적 사고도 필요하다. 뭐 이런 것 같아. 그지? 도덕적 상상력, 그러니까 뭐 도덕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비판적 사고뿐만 아니라 도덕적 상상력과 배려적 사고도 필요하다. 도덕적 상상력이란 각종 딜레마 상황에서 그것이 윤리 문제인지를 지각하고 그 문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상상해보는 거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안 좋은 결과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하면 안 돼. 뭐 이런 상상력. 한편으로 배려적 사고는 도덕적 민감성과 공감 능력에 근거하여 타인의 욕구나 필요에 관심을 두고 그의 처지에서 생각하며 그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그죠? 뭐 배려적 사고,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일단 느껴야지. 이건 좀 하면서 이런 내 공감 능력이 있잖아, 그지? 그렇게 했을 때 타인이 불편하겠다,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요게 이제 배려적 사고죠. 자, 그런 것도 필요하구나. 자, 그 다음에 사실로부터 당위를 도출하는 것의 문제. 사실 판단. 당위는 이제 뭐뭐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도덕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판단에서 도덕 판단을 도출하는 문제.
학자들은 A는 B다라는 일종의 사실 판단의 진술들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전개해 나간다. 그런데 사실 판단의 진술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A는 B 해야 한다와 같은 일종의 당위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이는 사실로부터 당위를 도출함으로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휴음이라는 사람이 인간 본성에 관한 논구에서 썼군요. 글쎄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런 거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약한 초식 동물들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동물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이제 초식 동물이나 좀 약한 동물들이 이제 좀 강한 동물들에게 잡혀 먹는 거 이런 거 이제 나오잖아, 그치? 그런 거 이제 여러 번 봤어. 아 그래, 이 자연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구나. 하나의 사실 판단이잖아요. 관찰을 통한 사실 판단인데 여기서 어떤 그 도덕 판단을 끌어내는 거지. 그래, 맞아. 사회에서도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야.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 이런 게 논리적 오류가 아닌가. 뭐 이 옆에 예를 또 하나 들어놨네. 이것도 하나 볼까? 도덕 판단 과정에서 사실 판단에 근거하여 곧바로 도덕 판단을 이끌어내면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예를 들어 모두가 쾌락을 좋아한다라는 사실 판단을 내리고 이에 근거하여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도덕 판단을 도출하면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요렇게도 얘기해요. 요거를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자연주의적 오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라고 그러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들, 하나의 사실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어떤 도덕 판단으로까지 갖고 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오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이게 그런 게 하나 이제 있네요. 자, 뭐 요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윤리적 성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